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기순 충당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을 좀 제가 쓴 거 아니어서 출처 밝힙니다. 네이버 블로거 중에 아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뭔가 떡잎부터 달라서 제가 이분께 일부러 블로거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 영상에 올려드리고 소개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동의한다 해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찍어 올리고요. 카페에 이분 소개를 한번 올렸어요. 어제. 그리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신청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거를 많이 보시고 좋고 선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숨어있는 보석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그 작은 그 칭찬들이 이분이 더 쑥쑥 커날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정리를 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분들은 같이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분 블로그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분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한 번 더 했어요. 다른 분들은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귀찮아서 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거 지우고 그냥 그 상태로 날 것으로 그냥 전 착착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거를 자기만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영상 보고 문제 풀고 그래서 머리 집어넣고 요거는 쉬운데 영상 보고 복습하듯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을 돌려보는 이게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홍보차 여러분 좋은 선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이분이 장기순 충당금 전표 처리 예시를 했는데요. 이분이 쓴 걸들 보면 여러분들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장기순 충당금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순 충당금이라면 건물이 우리가 공동주택은 내 개인 주택이라면 장기순 충당금 설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보수할 때마다 보수하고 고치기 싫으면 고치지 않고 이 집 팔면 팔고 뭐 이래 되는데 공동주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의 소유주들이 건물 하나를 공동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는 거 말고도 공동으로 하는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시설들이 수리가 나야 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노후가 되거나 이럴 때는 돈을 모아서 여러 명이 십시일반해서 이를 고쳐야겠죠. 그럴 때 이게 예비비로 적립되어져 있는 돈을 있어야 이게 그때 바로 즉시 고칠 수 있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지금 못 낸다. 그거 나한텐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승강기가 고장났어요. 1층 세대는 돈을 낼까요? 안 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정해놨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충당금으로 장기적으로 설정해 놓고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는 연식에 따라 이거를 수선하겠다 계획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 용어가 조금씩 그 설명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보다는 좀 다를 수 있음을 왜냐면 전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단어 그대로 딕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어떤 분은 단어 하나 차이 갖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넓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고 무슨 포크를 삼지창이라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순 충당금은 제가 개념을 설명했고 얘를 돈을 매년 적립해놨다가 얘를 집행을 합니다. 그것들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 이 전표처리 예시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빠진 거는 제가 구두를 설명드리면 되니까 자 이분 이 정도면 정말 베테랑 저리 가라 할 만큼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매년 1년 지날 때마다 실력은 엄청 상승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첫 번째 당월분 장기순 충당금을 이거는 당월분이라는 게는 당월 입주자한테 부과해서 이거를 적립하는 거예요. 이제 부과하고 적립하는 단계죠. 관리비 통장에서 장기순 충당금 통장 이체했다. 자, 이 문구가 무슨 말인고 하니 관리비 통장으로 부과된 거를 수납을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장기순 충당금 부과했던 한 돈이 일부 있었겠죠. 그 돈을 장기순 충당금 별도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왜 그러냐? 관리비 통장하고 묻어갔다가 실제로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수리해야 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 한 대를 고친다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1억이 넘기도 해요. 그때 이 돈이 모자라. 전기료, 수도료 나가야 되는데 모자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돈이 그냥 묻어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먼저 전기료, 수도료 나간 걸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의 통장을 놓고 얘는 그 외의 목적 외에는 쓰지 말아라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장기선 충당금으로 놓고 그러면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끝났죠. 그러면 별도 통장 만든다. 그러면은 장기선 충당금이란 부채 계정과 이 장기선 충당금의 통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는 딱 부과한 한 달간의 차이가 나도록만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딱 일치되는 거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하는 순간부터 여기다 예치하는 경우가 일치하는 거고요. 근데 장기선 충당금 적립하기로 한다, 부과하고 다음 달부터 적립한다라고 대표 의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달 차이가 나겠죠. 그 갭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설명하는데 좀 또 한참 설명해서 벌써 6분 훅 닦았어요. 자, 그러면 장기선 충당금 여기서 보면 장기선 충당금, 정기 적금이라는 건 이건 예금이에요. 그죠? 관리비 통장이라는 거는 보통 예금, 관리비를 받는 수납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 당월분 장기선 충당금을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같고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의 장기선 충당금 별도 예치 통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거는 뭐냐? 얘는 부과된 금액이죠.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장기수선 충당비라고도 쓰기도 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에서는 전입액으로 수도로 계정 이름을 정해져 있으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집합 건물에서는 이 계정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라고 지침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장기수선비 뭐 이렇게 특별수선 충당금 수선 충당, 장기수선 충당비 뭐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쓰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이 이름이 서로 다르게 비슷하긴 하지만 그 목적이면 그 이름에 맞춰서 쓰는 건 좋긴 한데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고 만약에 그 회계 처리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사항이 주어지면 그땐 잽싸게 이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은 말 그대로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을 근데 전입액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전입하려고 입주자한테 부과하는 금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한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 부채 계정으로 설정한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순서가 이거예요. 이거 초보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중분계이기 때문에 잠깐요. 포인트를 펜으로 좀 바꾸고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유, 제가 이거를 쓸데없는 걸 눌렀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입주자한테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이거를 장기수선 충당금 부채 계정으로 설정하고요. 매달 부과하는 금액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부채 계정이죠. 실제 예금은 아니에요. 근데 얘하고 예금을 일치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이 예금 어디 갔냐? 얘잖아요. 장기수선 충당 정기 적금 예금하고 일치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동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시켜줍니다. 관리비 통장에서 빼서 얘로 간다.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얘가 위에 행으로 가고 얘가 밑으로 가면 얘가 빠르겠지만 도찐 개찐입니다. 어쩐 결과는 똑같아요. 전표 하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말로 해서 설명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전표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디테일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 설명하고, 그죠? 요렇게 매월 부과를 349만 5,190원 정도 하시나 봐요. 300 정도면 한 400세대 미만 단지인 것 같습니다. 세대가 작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낼 경우가 있어서 어쩌면 여기는 고유 번호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입액 부과해서 부채 계정 설정하고 보통 통장에 빼서 장기순 충당 예치금 통장에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전표하면 그 밑에다가 전표 안에 영수증 붙이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것도 본인이 치셨어요. 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이렇게 하셨죠.
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이 정도의 열정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졌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분이 이렇게 영수증까지 된다, 첨부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수료 같은 거는 장충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그 아파트마다 틀려요. 지급 수수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잡비로 하신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지급 수수료가 아니라 이거는 잡비로 하라고 일반 관리비의 맨 밑에 소모성 그 잡다 하고 금액이 작고 뭐 그런 계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잡비잖아요. 그리고 잡수익의 상대기는 잡지출하고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일반 관리비 항목이 들어간 거니까 이 영수증을 전표 밑에다 붙인다 이런 거죠. 전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분 홍보해드려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손 충당금 보통 예금의 결산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입금되었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거, 이자의 수익의 차대변 구분은 대변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들어왔어요. 수입이자. 그죠? 그 수입이자가 들어오면 어디? 장기손 충당금이 얘가 이번엔 장충 예치금이 먼저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났으면 충당금도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얘를 올려줘야죠. 장기손 충당금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여기 보면 279원으로 올라갔죠. 그죠? 279원이니까 예금도 수입이 발생하면서 예치금이 늘면 장기손 충당금도 일치해줘야 되니까 얘도 같이 올려준 거예요. 순서가 1번, 2번, 3번인데 그러면 차는 뭘로 하냐? 이럴 때는 예치 이자 전입액이에요. 예치금 쓰셔도 되고 예치이자 전입액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굳이 이거 똑같이 않을 수 있어요. 아파트 회계나 집합 건물이나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왜 이거는 이름 썼을까 하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치이자 전입액 예치금 이자 전입액 상관없습니다. 예치이자 전입액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예치이자 전입액으로 이건 뭐냐면 실제 수입에 그냥 명목성 비용 계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비용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일로 하고 장충을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예금하고 장충이 일치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 이 실제 이자는 319원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40원 나갔대요. 그래서 실제 통장이 늘어나는 건 279원이어서 이렇게 쓰신 거죠. 근데 요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 단지가 아니에요. 즉 고유번호증인 것 같아요. 고유번호증은 뭐냐? 얘는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소득세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사업자 번호면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지방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여기는 조그만 거고 금액이 큰 데는 선납법인세와 선납지방세가 생깁니다. 아, 이거 여기다 쓸까요? 바탕이 녹색에서 너무 좋아요. 그 칠판 분위기 낼 수 있으니까. 선납법인세는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매년 그 해에 있었던 수익에 대해서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선납은 뭐냐? 그 법인세법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중간예납의 의미예요. 세금을 좀 그 과부하돼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냥 좀 미리 먼저 납부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납법인세는 선납법인세가 있으면 선납지방세도 따라갑니다. 법인세의 10%. 요거의 10%. 그래서 먼저 납부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 법인세 납부할 때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지방세는 차감하고 그 나머지를 납부해요. 그거 때문에 선납법인세와 선납지방세를 그 은행 이자에서 원천 징수하고 미리 끊어서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통장에 찍죠. 근데 요걸 먼저 그 분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건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를 들면 이자 수입이 10,000원이 들어와요. 글씨 못 쓴 거 날려 쓴 점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선납법인세가 14%니까 1,400원.
금융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 법인세는 14%는 그대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납 지방세는 이거 10%니까 140원이죠. 그러면 8,460원이 바로 보통예금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가 사업자 번호라면, 사업자 번호 단지라면 전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8,460원에 대해서 여기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올려야겠죠. 8,460원 올리고 그 다음에 예치자 1200 8,460원 이렇게 해서 예금과 요거 보통예금, 장충예금하고 장기순 충당금 일치시고요. 수입의 명목성 비용 계정인 예치이자 1200으로 차변을 써줍니다. 요거예요. 요거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니까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밑으로 가고요. 아니면 다른 단지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실력이 확실히 클 것 같아요. 요렇게 난다는 거죠. 통장에 319 이거는 40원 세금 냈으니 실제 뺀 금액 갖고 전표 저렇게 넣었다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 근데 제가 이분 보고 계속 감탄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거 뒤에 있는 것까지도 아하로 만들었어요. 정말 장인 정신이 그래서 이분 홍보해 드리려고. 사실 제 영상에 장기순 충당금 있어요. 근데 이분 것 좀 보시고 여러분들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장기순 충당금 예금이 만기돼서 통장에 이제 예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분 글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 예금은 대체로 재예치를 하기 때문에 만기 시 동일 통장에 표시하여 처리하고 전산에도 동일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해치 계좌번호가 바뀌게 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재무제표에도 계좌번호를 표시했다면 변경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단지는 거의 없죠. 전산상 계정년에 연도를 표시해왔다면 거기를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단지 없어요. 그냥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요거 동일 계정 그냥 재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충 그 계정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라도 회계 처리했을 때 문제 있을 때 이를 역으로 추산할 때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계정 그대로 쓰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추적하기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계정이 많아지면 합계 전에 시산표 할 때 얘가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요거 관리하기 좀 쉽진 않겠죠. 전표철할 때도 영수증이 있긴 하지만 재해치된 통장 내역면을 복사해서 뒤에 첨부해 주세요.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영수증 붙이기도 해요. 저는 어쨌든 합전하고 은행 잔고증명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재해치할 때는 얘는 좀 빨간색으로 장기순 충당금이 여기 장기순 충당금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죠? 여기 이자 포함해서 장기순 충당금 1이 만기가 되죠. 근데 예금 만기 이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장기순 충당금, 정기 예금 이거 다시 재해치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고 아까 했던 것을 업그레이드예요. 예치 이자 전입액으로 이자 금액만 명목성 수익에 들어간 거, 요거 수익에 들어간 거 예치 이자 전입액에 들어간 금액을 바로 비용 명목성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야지 얘하고 차대변이 맞을 거 아니에요. 차대변 맞추려고 하는 게 바로 예치 이자 전입액이에요. 그러면 장기순 충당금 만기 금액하고 생긴 이자를 합산해서 그죠? 얘가 늘어나요. 자 그럼 만약에 요 금액을 밑에 실제 예시가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얘가 만기했을 때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 장충 예치금으로 다시 얘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얘를 명목성 계정을 얘를 이자 전입 장기순환 충당금 전입하기 위해서 여기 차변에 넣어주고 그래서 장기 충당금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분이 여기 예시를 했어요. 원금이고 이자가 53만원이에요. 그죠? 소득세 이게 바로 말하는 게 법인이라면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일 겁니다. 실제 지급 만기자. 근데 여기 통장을 개설할 때 얘는 사업자 번호로 개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그냥 국고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환급 받을 것도 아니까 얘는 굳이 전표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장기손 충당금, 원금 얘가 그죠? 만기돼서 없어지고 이 통장 없어지고 수입이자가 44만 8,60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세 뺀 게 요거 실제 이자예요. 그래서 요거 합친 게 7,244만 8,600원, 7,243만 8,600원으로 장기손 충당금 이자가 들어간 통장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이거는 사라지고 그냥 저 같으면 이 계정 이대로 쓸 것 같아요. 굳이 만들면 복잡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합쳤는데 우리 장기손 충당금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장기손 충당금도 똑같이 올리는데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이 얼마 늘어났어요? 이자만큼만 늘어났죠. 44만 8,600원. 자, 그럼 차대변이 안 맞겠죠. 그래서 차변을 맞추기 위해서 면목성 예치이자 전입액을 해서 44만 8,600원을 맞춰서 전표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증을 넣는 거죠. 그죠? 이거 봐봐요. 이걸 다 쳤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분은 뭔가 그 포토샵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분 포토샵 하는 것 같다. 느낌에. 자, 그 다음 4번. 만기된 장기손 충당금을 만기된 장기손 예치금을 합쳐서 재해체했다.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링크는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요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요 제가 얘기한 거 여기 나오네요. 여기 수수료를 내야 할 텐데 저희 단지는 은행 수수료 잡비로 처리하는데 수수료 계정이 따로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 잡비로 아파트는 하라고 그 공동주택 회계 처리 준칙에 그렇게 권유 항목이 있어요. 잡비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잡비 수수료는 그대로 잡비 전표 넣는다라고 돼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만 그죠? 설명한 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건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링크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보시고 필요한 거는 출력하신 다음에 꼭 선한 댓글로 이분을 격려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 있는 거 합장 같은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뭐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출할 때 하나 말씀드리면 지출은 사실은 너무 쉽죠. 부채를 줄어들이고 예금을 줄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긴급공사로 비용이 발생해서 장기순 충당금으로 지출할 걸 의결했다. 그러면 장기순 충당금이 줄어들겠죠. 응? 그걸 해서 이거 장기순 충당금 부채를 줄어듭니다. 부채를 줄어들고 금액이 줄어들고 장기순 충당금 예전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예금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친절하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까지 요거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분은 장단컨대 나중에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잉여금 처리까지 장충이 있으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블로그에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직은 본인이 알고 있는 관련된 거 모두 다 뭉쳐서 알려주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이 크실 때마다 같이 실력을 키우셔도 되긴 하는데 좀 그 제가 느낀 건데 영상도 너무 길면 지쳐지거든요. 이것도 너무 길면 지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초보신 분들은 카테고리 세분화가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서 보시고 어쨌든 이분 정말 여러분 같이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결산으로 이건 1년이 다 지났어요. 결산이죠. 잉여금 처분이에요. 발생한 순이익을 입주자 기업은 수익은 장충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 70% 예비비 30% 이거는 이게 경기도라면 30%까지 적립하면 안 돼요. 경기도는 얘를 예비비 적립금 거의 안 하는 분위기여서 대부분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갑니다. 그리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늘리는 추세고 예비비 적립금 줄이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예비비 적립금은 딱 정해지고 이게 예비비긴 한데 긴급이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되는데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그런 조항에 맞춰야 될 거는 없어요. 매달 정액으로 차감해도 되고 긴급하고 비용이 확 늘어나서 이거는 차감 적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적립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의결을 이렇게 했다니까. 그죠? 회계감사및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을 거쳤어요. 그럴 때는 자, 정기월 이익여금 전년도에 그 당기 순이익이 있었죠. 당기 순이익이 이쪽으로 넣는 거죠. 정기월 이익여금으로. 그래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가든가 예비비 적립금으로 가든가 장기전 충당금으로 가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처분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요. 장기선 충당금만 장기수선 충당금 별도 통장으로 또 넘겨줘야죠. 그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 기여분은 일로 가는데 대부분 장기선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 기여분은 적립할 때 이자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거는 빼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 처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장기순 충당금의 입주자 기여분은 장기순 충당금으로 별도 통장 넣는 건 맞는데 잡수익 통장에서 빼서 여기서 빼서 넣어주는 건 맞는데 이 안에 이자 수익까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자 수익은 할 때마다 장충 계속 우리가 적립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추가로 첨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읽어주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 말미에 여기 영상 보면 밑에 설명 있잖아요. 거기에 아하님 블로그를 넣어드릴게요. 보시고 좋은 글 꼭 해주세요. 공감, 하트, 댓글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토우TV에서 놀랐다라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사실은 이거는 제 영상이 있긴 한데 이분 거를 올려드린 이유는 이분 한번 키워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